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진짜 꺼진 불도 다시 봐야 된다는 마음으로 검찰이 완전히 검찰이 잘못된 수사, 잘못된 기소로 해도 책임지지 않았던 이 검찰 관행 이거를 개선할 때까지는 타협해서는 안 된다. 원칙대로 무조건 해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제 바꾸겠다. 이제는 수사 방식을, 기소 방식을 바꾸겠다. 이런 것이 전제가 안 되면 검찰을 그러니까 완전히 없애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개선될 여지가 있어야지 뭔가 그 기능을 조금이라도 살리면서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검찰이 지금 하는 행태를 보면 아직도 쟤네들 정치, 검찰 세력 잔존해 있고 힘 빠지지 않다. 그러니까 머리만 잠깐 숙이고 있는 것 뿐이다 하는 그런 면에 있어서는 방심하면 안 되고 경계심 늦추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은 듭니다. 네. 어쨌든 진실의 힘으로 지금 이제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났는데 이런 내용을 가지고 어떤 마포구 지지자뿐만 아니라 전 국민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계시다면 말씀이 계실까요? 저는 그러게 이제 지금까지 정치 검찰이 한 행태는 그러니까 뭐 어떤 잘못된 수사나 기소도 일시적으로는 저는 감출 수 있고 하지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고 봅니다. 결국 때는 때대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말하는 지금 별건 위법 수사, 증거조작 수사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경중을 가려서 그냥 직무상의 실수라면 모르지만 고의성이 있고 하는 거라면 그 사람들 책임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고쳐지죠. 네? 또 여차하면 또 고개 들고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책임져야 되고 제도적으로 수사권, 기소권 남용하지 못하도록 이제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그게 기득권이라는 게 참 무섭잖아요. 김대중 대통령 때, 노무현 대통령 때 검찰개혁 아무리 하려고 해도 기득권이 그렇게 버티고 막으니까 조금씩의 개선을 했지만은 근본적인 개혁을 못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야말로 약간 미완의 검찰개혁이 아니고 미완의 사법개혁이 아니고 진짜 이건 완결된 사법개혁, 검찰개혁이 되도록 이제 하도록 하여튼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국민이 피해보지 않게 국민의 인권 보호하는 그런 국민이 군림하지 않는 검찰이 되도록 하는 것이 과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일을 겪으면서 의원님의 어떤 정치 철학이나 어떤 정치적인 목표 이런데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런 거. 그러게요. 더 이제 그런 면에서는 저는 이제 사선하는 동안 개파 정치나 이제 끼리끼리 하는 패거리 정치, 진영의 정치 이런 걸 안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정치를 안 해왔는데 이번 사건을 겪으면서는 내가 추구했던 이런 정치 정치 논리로 그리고 진영의 논리로 그거를 넘어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더 단단하게 그런 내가 꿈꿨던 이런 정치 내가 멈춰섰지만 내가 다시 기회가 온다면 새로운 사명으로 내가 어떤 형태로 내가 다시 봉사할지 모르지만 더 단단하게 그러한 사명으로 그런 정치를 해보고 싶은 꿈은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고 당과 상의해서 할 일이기 때문에 지금은 당과 상의해서 또 새로운 사명으로 어떤 역할이 주어지든 간에 더 단단하게 그런 역할과 그런 사명을 갖고 봉사하고 싶습니다. 예. 요즘 TV나 유튜브 보면 AI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서 국민적 기대치랄까 눈높이가 굉장히 많이 높아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눈높이에 맞춰서 정치 형태도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치 형태요.
당연히 바뀌어야 되겠죠. 하여튼 우리가 정치가 제일 후진국이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지금 사회적 갈등 이제 이런 걸 만들어내는데 대표적인 게 정치 분야라고 하는 거니까 아마 AI 시대 정치도 지금 심지어는 그러잖아요. AI한테 맡기는 게 더 낫겠다. 예? 뭐 이런 말도 나오는데 뭐 우리 정치도 아마 대표적으로 우리 그 3대 병폐라고 그러지 않아요? 예? 지역주의도 있고 양당제도 있고 그리고 이제 대통령제죠. 제왕적 대통령제 이것도 이제 이렇게 문제를 이렇게 보는데 하여튼 타협의 정치가 없는 거, 그러니까 남을 인정하지 않는 정치 구조가 제일 문제인데, 근데 그걸 입법하는 사람이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고칠 수가 없는 거죠 구조적으로. 네? 그걸 그 사람들이 절대로 안 만들죠. 자기들이 결정해야 되는데 그거를 바꿀 수 있는 법을 만드는 게 국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니까 민심이 이제 그거를 혁명적 상황으로 만들어 그러니까 우리 12.3 때 우리가 불법 계엄을 막아낸 것처럼 그렇게 투표를 해주면 이제 좋을 텐데 그 제한된 사람이 그 비슷한 사람끼리 나오니까 국민들이 선택을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최선하면 차선인데 차선도 이제 큰 차이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변화가 좀 국민이 기대만큼 빨리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한계가 있는데 하여튼 정치는 확실하게 저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내가 들어가면 더 조금은 바꿀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혼자 하는 일이 아니다 보니까 그게 안 돼.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내가 몸을 던지지 못했어요. 그래도 자도 눈치를 보자 했기 때문에 못 고친 거지 더 용감하게 더 결연한 의지로 하지 못했던 거는 제 잘못인 거는 맞다고 보고요. 앞으로 어떤 기회가 주어진다면 지금은 이제 그런 면에서 더 결연한 자세로 그리고 또 단단하게 설명을 갖고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뭐 제 사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풀 수 없는 이런 과제가 있어서 제가 오죽했으면 무조건 막 일방적인 주장만 갖고 객관적인 증거도 없이 무조건 인정하라 해놓고 아니면 아니란 증거 대라고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심지어는 우리 변호사까지 그러더라고. 뭐 정황이라도 얘기를 해줘야지 우리가 변호할 거 아니야 이렇게. 그래서 이제 챗GPT에다가 공소장을 그렇게 놓았어요. 네네네. 놓고 이제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걔네들이 공소장 만든 거는 뭐라고 그럴까? 그래서 내 의견을 하나도 안 넣은 거죠. 공소장 그대로 놓고서 이걸 보고서는 어떤 결론이 나오나 그랬더니 결론은 무리한 기소고요. 그리고 이제 혐의 내용은 이제 혐의 성립 요건이 세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뇌물성, 이런 돈이 고가는 건 알선행위, 그리고 이제 대가성인데 뇌물성과 알선행위는 요건 미비로 나왔고, 그리고 대가성은 불확실, 그러니까 불분명, 이렇게. 그러면 사실상은 챗GPT는 누구 편든 거 아닌데, 그래서 내가. 이미 알고 있었군요. 예, 그래서 내가, 이렇게 나왔는데 나보고 왜 자꾸 아니란 증거를 대라고 그러냐, 응? 아니란 증거를 대라고 그러니, 내가 그랬더니, 변호사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그러니까 법대로 하는 게 아니다. 예? 그 법대로 하려면 왜 법치국가예요? 예? 그래서 현실은 이제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관행적으로 압수수색 대충 해도 인정하고 좀 묵인하고, 예? 이제 뭐 임의제출 동의서도 그것도 그 사람한테 너 이거 임의제출 동의서 사인하면은 너한테도 피해 볼 수 있다. 너 손해 날 수 있다. 그리고 누구 특정인에 대해서 하는 거다라는 거 얘기도 안 하고 그냥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겁박한 상태에서 그 써야 되잖아요. 그렇게 또 진술을 했고. 그래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사건을 겪으면서는 또 제가 또 신기했던 건 우리가 조서를 쓰는 거잖아요. 네. 근데 조서를 꾸민다라고 우리 얘기하잖아요. 조서를 꾸민다면 조서를 조작하고 짜맞춘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 용어 자체가 조서를 정확하게 그러니까 있는 대로 쓰지 않겠다는 거 아니에요? 조서를 꾸민다. 그거는 조서를 왜 꾸민다고 그런다고, 보통 조서를 쓴다고 얘기 안 하죠. 그래서 참, 이게 그냥 처음부터 이렇게 된 건가 보다. 검찰 마음대로 되나 보구나. 이런 생각을 했죠. 예. 하여튼 큰 경험을 하신 것 같고, 예. 이런 두 번 다시 하고 싶지 않은 경험이겠습니다만, 예. 일을 겪으면서 얻은 큰 교훈이랄까? 예.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그러게요.
이렇게 나니까 이제 별로 이제 겁은 안 나더라고요. 겁은 안 나고 저 뭐 항소했다고 그래서 누구는 뭐 나 이렇게 고생했는데 왜 항소했냐 그래서 그래 항소 잘했다 그래 끝까지 한번 내가 뭐 어차피 지금 저 물질적으로는 뭐 다 망한 건데 끝까지 하자 그래갖고 내가 헌법소원도 걸었어요. 저거 그러니까 지금 저 돈을 줬다는 사람 이건도 기소도 안 해서 나는 이제 심대하게 방어권 침해받았고 기본권 침해받았고 평등권 침해받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헌법재판소법 저 68조 2항에 보면은 허위 사실을 강요해서 방어권 침해되고 평등권, 기본권 침해될 경우에는 그거를 걸 수 있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냈는데 지금까지는 역대 사건 중에 그거를 이제 그렇게 집어넣으면 걔네들이 이게 누굴 특정한 사람 때려잡기 이제 범법자 만들기 위해서 하는 수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 수사 기법 중에 하나를 써먹었던 건데, 그럼 한 사람은 완전히 거의 유죄 프레임하에서 수사를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그랬더니 보통은 각하가 됐어요. 헌법재판소에서. 근데 이번에는 본안에 회부됐어요. 근데 그것만도 성과네요. 그 성과. 그래서 이거는 또 나 같은 사람 희생되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돈이 들고 좀 힘들어도 한번 그냥 어차피 돈 좀 망가졌는데, 돈 좀 쓰더라도 했다 그러죠. 지금 본안에 회부됐는데, 본안에 회부된 것만도 엄청난 일이기 때문에 아마 그 이상의 뭐가 되긴 쉽지 않을 거라고 그러는데 한번 봐야죠, 뭐. 근데 일부 변호사들은 그 의미 있다. 조금의 진전이 있으면 그 다음에 또 진전이 있을 수 있어서 더 그게 이제 진짜 인권 침해되지 않는 그런 인권이 보호되는 수사, 기소, 그 자리 잡는데 분명히 역할을 할 거다. 그래서 이제 어차피 난 이제 이렇게 해서 시생의 맨 앞자리에 서 있는 이제 상황인데, 그렇다면 하여튼 다른 사람 피해가 덜 가도록 하는데 일정한 내가 책임을 갖고 역할하는 것도 또 내 몫이라고 생각하고 내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좀 해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회가 되면 어떤 사법개혁,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는 제가 사법정의를 이제 바로 세우는데 난 변호사는 아니지만 만주 변호사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재판 오래 하면 또 그걸 많이 주워 넣는 게 있어서 그런 역할을 좀 조금이라도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추운 날씨에 나오셔서 감사하고요. 또 장시간 이렇게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역시 진실의 힘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그런 교훈을 저도 얻은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